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3번 이어갑니다. 문제 13, 좀 지우고 갈까요? 네. 자, 문제 13번 갑니다. 다음 어느 단체의 강령이다. 강령의 내용을 토대로 이 단체가 결성될 당시의 상황을 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서 골라보세요. 자, 우리는 정치, 경제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해야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제히 부인한다. 아, 이건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건 신간에 대한 지문입니다. 네, 연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율당 성격이죠. 좌우가 하나가 됐죠, 지금? 네.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기회주의자를 일체에 부인한다. 기회주의를 일체에 부인한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즉 친일했던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친일했던 사람들 갖다가 일체 부인한다고 좋게 순화된 말을 썼지만 실상은 내 손에 잡히면 끝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보기 보죠.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어 농민 노동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맞죠? 우리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토지조 사업이 시행되어 많은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되었다. 토지조사 사업은 이게 몇 번이야? 니은번? 네. 이 정도의 연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그래, 걷는 데서는 어쩔 수 없이 암기사항이 되게 많죠. 외워야 됩니다, 이건. 네. 지금 신간의 요거잖아요. 그럼 시대상으로 어떻게? 맞아, 안 맞아? 이건 안 맞는 거지. 세 번째 질문. 기업의 설립을 총독의 허가제로 한 해사령이 시행되어 민족사업의 성장이 저해됐다. 허가제 밑줄을 씁니다. 허가제. 회사를 만드는데 허가제가 있을 거고 신고제가 있을 거거든요. 허가제 1910년대, 신고제 1920년대. 이유는 일본인들이 기업을 설립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이건 조선인들의 견제할 부분이 필요했겠죠. 조선인들이 기업을 쉽게 만들 수 못하게끔 만들끔 허가제 까다롭게 만들었다. 1번. 일제 공사나 공업화 추진에 따라 부족한 식량을 우리나라에 착취하려 산미증식계획. 네,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대. 일본의 부족한 쌀을 우리에게 가져가려고 하게 되었다. 기억, 니을.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14번 가볼까요? 14번 가죠. 자, 조선 후기에 동그라미 쳐서 후기. 나타난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노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사료 갑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지배체제의 모순이 여러모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정자들은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론적 바탕이었던 성리학은 이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상적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다. 언제까지 공자할 맹자라고 해서 백성 굶어 죽어가 있는데 해결해야지.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그럼 그 대안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 대안은 주로 실학자들의 주장을 대안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학자의 대안을 갖다가 대안으로만 끝났지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나라가 어려워지겠죠, 이게. 그 어려운 부분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보기. 1번 소비를 권장하여 생산을 작용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기억이죠, 이게. 기억 중 박제가 소비를 강조했죠. 무엇에 비유했나요? 우물물에 비유했죠. 우물물은 사용하지 않으면 부패할 거고 넘치면 필요 없는 거고 써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생산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맞는 거죠. 두 번째, 농병일치의 군사조직과 산업일치 교육제도를 확립을 주장했던 농병일치, 유형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학자
유영원이 농병일치를 주장했어요. 병농일치, 농병일치 뭐 같은 말로 상관없습니다. 처음 우리 조선 전개 군대에 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양인 개병제와 병농일치였거든요. 일종의 부병제거든요. 양인 이상 시험을 누구나 군대 가는데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게 괜찮아요. 그 시기에는 제도가. 근데 이게 중종 반정 이후부터 왕실과 그 다음에 귀족의 자제들이 군대를 안 가고 국방비를 안 내는 상황이 연계된단 말이죠.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부패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군에 대한 부패, 국방에 대한 부패, 그 다음에 공정성의 문제가 오는 거죠. 힘있고 권력 있는 자식들은 군대를 안 가고 국방비도 안 내고 힘없는 백성들만 나간다는 것, 군대 간다는 것, 이거 온전치 않죠. 유형은 주장한 얘기, 차라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지행합의의 실천성을 중시하는 철학체계. 세 번째 질문은 양명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시죠. 대별되는 게 성리학이죠. 성리학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양명학은요, 평등사회입니다. 신분제 사회 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발전하겠어요. 그죠? 평등제 사회로 가야 된다. 주장하는 대안이 될 수 있었죠. 그러나 탄압했죠. 그래서 양명학자들은 서울에 살 수 없어서 강화도를 건너가서 강학파랑의 형성을 통해서 거기에서만 학문화로는 끝나고 말았다는 얘기죠. 문제점이었죠. 1번 직분이나 신분에 있어서 분에 넘치는 행위는 천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게 일명 명분론이에요. 명분이란 말은 대의명분의 줄임말이에요. 대의명분이 큰 나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딜 얘기하는 거야? 중국 얘기하는 거지. 이 나라가 망해가는 무슨 중국은 중국이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런 중에 문제도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 15번. 자, 20년대에 전개된, 1920년대 전개된 경제 사회적 저항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농민이 중심이 되어 소작쟁의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렇죠. 20년대 초에 어디에서? 암태도에서. 무안군 암태도에서. 지금은 행정구역이 신안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안군 암태에서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그 결과 성공하게 됐죠. 세 번째, 내 살림 내 것으로 하는 구호를 내세우고 자급자족 운동을 전개했다. 이게 뭐죠? 물산장려운동. 20년 초에 평양의 조만식 선생이 중심되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일본에서 관세법을 철폐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였죠. 철폐 조짐이 보이자 민족주의계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 물산장려운동이었다. 전 국민이 나섰다. 천만의 말씀. 이런 질문은 틀려요. 전 국민이 나섰다. 틀린 질문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반대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안회를 중심으로 학무지 개간 반대 운동을 중요했다. 맞는 내용인데 연도가 안 맞습니다. 1904년 얘기입니다. 보안회가 학무지 개간 반대 운동. 일본 애들이 학무지를 개간해 자기들의 어떤 비용을 만들 비용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만든 게 이제 농광회사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회사는 농광회사, 보안회, 1904년. 시험에 되게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부분이 탑니다. 시대가 안 맞습니다. 내용은 맞지만 시대가 맞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이 점을 초월해 통합을 하나 했다. 방금 했던 신간에 대한 얘기. 민족주의 계열과 좌파, 좌우가 결합되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볼까요? 다음 계획안이 제기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기업번 노비문서 소각. 노비문서를 소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번이죠. 노비문서 소각해달라.
동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학은 거의 이제 폐정개혁을 보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 살면서 느꼈던 것들, 사회 여러 저변에 깔려있던 부조리, 부당함에 대한 부분을 주로 주장했다 보시면 돼요. 뭐 정치적인 것들 이슈는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두 번째, 지조법의 개정과 재정의 일원화. 지조법, 그 다음에 재정의 일원화. 재정의 일원화. 이건 1884년 갑신정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조법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세금 제도는 신라, 고려, 조선 전부 다 결부제였죠. 결부법이었죠. 토지의 수확량에 따른 징수를 했다는 거죠. 국가는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려고 하고 백성들 어떻게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적게 내기 위해서 깎아야지. 흉년 들었다고. 거짓말 해야지. 재정의 일원화. 보통 이제 국내부 내장원 같은 데는 원래 이제 궁궐 살림하는데, 그죠? 주로 담당했던 것들인데, 얘들이 궁궐 살림뿐만 아니라 국가의 살림사까지 손을 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재정 문제가 거의 파탄에 이를 지경이었겠죠. 이걸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갑신정변 때 지조법과 재정의 일원화를 얘기하죠. 재정의 일원화 결과 갑신정변 세일 주장했던 내용 중에 호조로 통합된다. 이렇게. 원래 이치로 돌아가자면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갑신정변 때까지는 원래 이치로 되돌아가자. 디귿번 예산과 결산의 공포, 중대한 범죄를 공판하자 그랬습니다. 디귿번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헌의 6조 내용입니다. 헌의 6조. 헌의 6조 주장 내용이다. 독립협회 1898년. 독립협회는 1897년 헌의 6조 관민공동회에서 관민공동회에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헌의 6조 1898년 헌의 6조. 그 다음에 예산의 결산공포, 중대범죄를 공판하다. 그 다음에 니을번 태양력의 사용, 우편사무 실시. 이건 을미개혁 1895년. 을미개혁은 다 이렇게 제가 외워달라 얘기했습니다. 그죠? 갑오 1차, 2차, 그 다음에 을미개혁의 개혁 내용은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군제개혁. 앞글자만 땄습니다. 그죠? 군제개혁. 친위대, 진위대한 얘기. 그 다음에 단발령 실시. 정두법 실시. 근양이라는 연어를 사용하자. 태양력 사용하자. 우리가 음력 쓰는 양력 달력 쓰자. 그 다음에 우편사무를 제기하자. 그 다음에 소학교령이 공포가 됐죠.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초등학교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외우시면 을미군단 정건 태우소. 을미군단 정건 태우소. 암기해버리세요. 아셨죠? 갑오 1차, 2차까지 다 해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요것만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결과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순서 물어보는 것들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문제 17번. 다음 가부터 다 조약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가보죠. 부산의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오가며 통상을 하도록 허락한다. 강화도 조약. 또는 조일수호족이라고 합니다.
1876년. 두 번째, 다른 나라의 본 조약에서 부여되지 않는 특혜를 허가할 경우 동등한 특혜는 미국 관민에게도 무조건 균점합니다. 미국에 관련된 위주로 되겠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건 청나라가 알선해 준 거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아진과 서울에 들어가 상점을 찰 수 들어가자. 이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전. 이건 이모곤란 이후에, 그죠? 이모곤란에 마포의 양아진과 전국의 장시가 모두 다 청나라 상인들에게 오픈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일본이 진출한 기존 상인들과 청나라 상인들이 한판 붙게 됐다. 그 결과 청이 약 40%, 그 다음에 일본이 약 60%까지 이렇게. 원래 일본이 압도적인 스코어였죠. 8, 90%. 청이 많이 빼앗아왔죠. 우리나라를 놓고 한판 경제적인 전쟁이 벌어졌던 대표적인 사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초. 뿐만이 아니라 이때는 우리나라 고문 정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조청상민 무역장, 이안스카이, 원색이라고도 합니다. 마젠창. 우리나라 최초의 고문 멜렌도르프 독일인입니다. 친청 독일인 멜렌도르프, 친청 독일인 같은 최초의 고문관들이 우리나라에 외국 고문관들이 오게 되었다. 자주 나오는 지분들입니다. 자, 설명을 옳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1번. 가는 해양 측량권과 개항장 설치를 허용했다. 해양 측량권, 개항장. 대표적인 게 어디가 들어갔나요? 부산, 원산, 인천을 가져가겠죠. 순서가 있어요. 연도도 물어볼 겁니다. 이미 한번 나왔죠. 76, 80, 83년 부산, 원산, 인천. 조금씩 다릅니다. 두 번째, 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청해 알선을 체결했다. 여기 청해 알선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맞습니다. 3번, 다는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상권 경쟁을 초래했다. 좀 심하다면 이 숫자까지 물어볼 수 있어. 청이 오버했는지 오버되지 못했는지까지 물어볼 수 있다. 심하다면 이거까지 같이 잡으셔야 돼요. 1, 2, 3은 다 맞습니다. 4번, 가와 다로 인해 강화도 조약과 조청상민 무역장정의 결과 개항장 객주가 몰락하게 되었다. 강화도 조약은 몰락할 수밖에 없죠. 다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 결과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 보시죠. 보시면 어디가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아까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 결과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서울에 있는 마포의 양아진을 필두로 그 다음에 전국에 5일마다 한번 장을 서는 걸 우리 보통 장시라고 하죠. 그죠? 이 조약으로 결국 뭐죠? 내지 통상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무역할 수 있는 거리를 조정했다고. 그 일본과는 가능했는데 일본 가능했는데 청나라 애들은 내지 통상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사라진 건 진배 없죠. 내지 통상이 백리예요. 백리가 허용됐다고. 어느 정도 보자고. 침리면 4km 한산해 보자고. 백리면 40km까지 가는 거거든요. 백리까지 허용됐다. 내지 통상권이. 결국은 누가 문을 닫아야 되죠? 객주들이 몰락하기 시작하죠. 객주들이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4번 지문은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경 결과 객주들이 몰락하기 때문에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항장 객주가 몰락하게 됐다. 이 부분에서 가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강화도 조약에서는 뭐랄까요?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되게 제한적인 반면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을 가도록 할까요? 자, 문제 18번 가겠습니다. 이거 좀 지워야겠는데? 아니, 그냥 할까? 그냥 하지 뭐. 자, 문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가. 꿈에 신인이 나타나 나는 초나라 해왕의 손자 심인데 항우에게 죽임을 당하여 절강에 빠져있다 하고는 갑자기 보이지 아니하였다. 깜짝 놀라 잠을 깨어 생각해보니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강물에 던졌다는 말은 없는데 아마 항우가 사람을 시켜 몰래 쳐 죽여 시체를 물에 던졌던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드디어 글을 지어 슬퍼하였습니다. 예, 지금 가 지문은 김종직에 대한 얘기죠. 조의제 문이죠. 조의제 문에 대한 얘기. 이 사건의 결과 김종직은 무오사를 겪게 되면서 이미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부관 참시당했다. 부관 참시당했다. 그 훈구파의 공격을 받죠. 훈구파에 이국돈, 그 다음에 유자강 같은 사람의 모함을 받고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 같은 사관들이 피해를 받게 됐다. 유배를 가게 됐고 사약을 먹고 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 최초로 무오사가 발생되었다. 즉 훈구와 사림의 결정적인 한판의 싸움이 시작된 게 무오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두 번째 지문, 나아 지문이죠. 임금이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이 하였고 나라 근심하기를 집안 근심하듯이 하였노라. 밝은 해가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거짓없는 인의 충정을 환하게 비추리라. 이건 조광조 중종 때 이분이 이제 되게 잘 나갔던 분인데 하순으로 유배를 가죠. 유배가 나서 다시 또 세약을 받게 되죠. 다시 사신이 왔다면 뭔가를 다시 풀어줄까 하고 왔지만 사약을 받으라 하죠. 그때 지필목을 요구하죠. 그때 쓴 시가 절명시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시를 우리 절명시라고 하는데 이 절명시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게 잘 표현했죠. 조광조라는 인물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묘사화 때 모, 갑자, 기묘, 을사사가 있는데 기묘사화 때 또 살인이 한번 또 피해를 받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는 거 가겠습니다. 1번 가 사초의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사초의 내용이 문제가 되었죠. 왜냐하면 조의제문에 관련된 부분은 보세요. 우리 항우라는 사람 많이 아시죠? 항우라는 사람이 의제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왕이 올랐어요. 통상 오늘 이분을 하도 서초패양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유방하고 이제 한방 겨루게 되죠. 유방에 패하게 되죠. 유방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한나라를 만들잖아요. 이런 스토리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판의 초와 한에 대한 얘기, 또 소설책 초한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항우가 자기 조카 의제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얘기는 조선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죠. 그죠?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고 난 다음에 세조가 즉위 됐죠. 그죠? 이거에 대한 빗대는 얘기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수양대군의 손자격인 연산군은 정통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글로서 비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극돈하고 유장하 같은 사람들이 왕에게 보고가 됐고 왕이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여러 사람들 죽이는 상황들, 이걸 우리는 무오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훈구와 사림의 첫 번째 전쟁이 이루어졌다. 결국은 사림이 피하고 말았죠. 자, 문제 풀죠. 가, 사초의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그렇죠. 두 번째, 가, 일당 전제 현상이 이건 정답입니다. 틀렸습니다. 일당 전제가 나오면 무조건 숙종입니다. 숙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황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국이 나오면 이때 일당 전제가 나와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공신들이 이윤 삭제 문제로 일어났다. 공신들이, 자, 조광조가 76명의 중종 반정을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측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공을 측정받고 제일 먼저 받는 게 관직을, 제일 높은 고위 관직을 가져갔을 거고,
엄청난 토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았을 거고 거기에 상응하는 노비가 지급됐다. 이건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다. 76명의 적을 만드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18번까지 문제가 풀렸고요. 그 다음에 19번을 풀었는데 좀 지우고 갑니다. 자, 문제 19번 가죠. 자, 1920년대 문해 활동에 대해 설명을 옳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폐허, 백조 등의 동인지들을 중심으로 퇴폐적, 탄미적 경향이 나타났다. 예, 이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1919년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나죠. 전 국민이 다 참여하게 되는데 이건 실패했어요. 예,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지도자가 부족하다든가 정부가 없다든가 우리가 비폭력 운동을 했다든가 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거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학계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져요. 전 국민이 나섰는데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이때 동인지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때 동인지를 대표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폐허, 백조, 이런 어떤 동의들. 그죠? 퇴폐적, 탄미적 경향들이 나타나더라. 퇴폐적, 탄미적. 3.1운동 패배에 대한 잔상이 그대로 남아있다.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경향파 문학이 대두되어 카푸를 결성하게 되었다. 예. 신경향이라고 그러죠. 신경향파. 카푸 문학. 카푸 문학이란 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는 줄임말입니다. 영어 약자입니다. 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술가 동맹이다. 카푸 문학들이 이거 20년 중반입니다. 이거는 20년 중반. 우리가 전 국민이 나서도 안 된다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사회주의자들도 나서게 됐다. 네,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죠. 이기영의 고향 같은 것들. 네, 이기영의 고향. 강경의 인간 문제. 꽤 많은 작품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것. 최서의 탈출기. 네, 최서의 탈출기. 해. 네, 이렇게. 탈출기.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신경향파 문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극예술연구회가 창립되어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3번 지금 보죠. 극예술연구회, 극예술협회가 있습니다. 이게 1920년대. 김우진 20년대. 이건 1930년대. 유치진. 구분하셔야 됩니다. 1920년대 하나 둘 30년대 하나 둘 셋 자르면 돼 이렇게. 극예술연구회 세 개네요. 30년대. 협회 두 글자네요. 20년대. 네, 김우진은 되게 이제 이 사람 목포 사람이에요. 그죠? 네. 네, 이미 결혼을 해서 기혼자예요. 일본 유학을 가죠. 집안이 되게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네. 아버지가 뭐 군수 출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20년대 아버지 군수 출신이면 뭐겠어요. 아버지가 친일 성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도 쉽게 갔을 거고 고위 관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근데 이분은 이제 연극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데올로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이분을 만나죠. 윤신덕을 만나죠.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죠. 여기 이제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죠. 또 이분은 되게 유명한 노래가 있죠. 사이찬미. 예. 이룰 수 없는 사랑에 어디 고민했는지 윤신덕이 기구하는 도중에 현해탄에 몸을 던져버리죠. 슬픈 얘기죠. 일명 뭐 사이참이라는 뭐 드라마도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뭐 노래도 제법 불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이참미. 여기 김우진하고 윤신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최폐에 대한 얘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온교회 영화 아리랑을 제작했다.
나온 거 아리랑은 연도를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건. 1926년입니다. 나온규가 1인 7역을 담당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 20분 보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국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이다. 가부터 라 지역에 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 이혜영, 이동영 등이 경학사라고 하는 자치기관 신흥강국서를 설립하였다. 가지문이죠. 감도지역입니다. 서간도, 북간도 아래 서간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두 번째, 이상설, 이동희를 정 부통령으로 대한강복군 정부를 설립하였다. 이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3.1운동 이후입니다. 3.1운동이, 우리가 3.1운동 때 우리 실패한 이유가 무정부라고 그랬죠. 정부가 없었죠. 그래서 최초로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게 대한강복군 정부들이 또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신규식, 박은식 등이 대동보국단을 조직했다. 대동보국단, 상하이입니다. 이치는 상하이입니다. 1915년. 신규식, 박은식, 라가죠. 이승만, 박용만 등이 대한인국민을 조직했다.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대조선국민단. 대한인국민을 조직했다. 하와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를 풀어보자. 옳지 않는 것. 1번. 가. 봉오동 청살리 전투. 봉오동 청살리 전투. 여기입니다. 봉오동 청살리 전투. 여기는 홍범도, 여기는 김사진 장군, 이 지역 전부 다 간도 지역입니다. 4번. 한이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했다.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다. 1937년 스탈린의 정책이죠. 일본인들과 싸우게 되는데 일본인과 우리가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야. 조선인들이 첩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어떤 명분을 내걸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주에서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키즈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적으로 강제 이주가 되게 됐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됐고요. 상당수가 이 기차를 타고 이동 도중에 반 이상이 사망하게 됐고요. 또 막상 또 도착해 봤더니 아무런 시설도 허벌판에 내팽개져 됐고 이 허벌판을 갖다가 개척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일명 이 사람들 우리 지금 이제 고려인이라고 부르죠. 그때 당시 연해에서 강제 이주했던 우리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파견되기도 했다. 1919년에 파리 강화회 김규식이 파견되기도 했다. 이 단체가 김규식이 속한 단체가 신한청년당입니다. 사람 이름은 다르지만 지역을 본다면 상하이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 되겠죠. 대한독립선언서 발표. 이승만, 그 다음에 박용만은 주로 하와이에서 활동을 했던 인물이죠. 대한독립선언 발표. 보시죠. 우리가 1919년 기미독립선언을 발표하기 전에 항상 나타오는 게 이거죠. 한 달 앞서죠. 뒤에 나온 게 우리가 아는 3.1 운동 때 기미독립선언가 만들어졌죠. 대한독립선언. 대한독립선언 1919년 2월 어디에서? 만주 길림에서. 누가? 조소항이 중심으로 방문했다. 조소항이 집필하게 됐다. 여기에 이제 상당수 중광단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대한독립. 순서 물어볼 때 항상 나오는 게 대한독립선언 발표, 그 다음에 3.1운동 전에 이게 동경 유학생들,
독립선도 28일 독립선을 또 발표하거든요. 사의를 물어볼 때 항상 물어보는 이렇게 순서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한 독립선언에 관련된까지. 대한 독립선언은 하와이가 아니라 만주 길림이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겠죠. 조성에 대한 얘기까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책까지 풀어봤고요. 그죠? 식사 시간이라서 식사하고 여러분과 이제 5회차에서 여러분과 같이 또 가열차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 5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